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었죠. 환갑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환갑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환갑뿐만 아니라 칠순잔치까지 너무 흔해서 축하받기엔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죠. 50대, 60대가 되어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샐러드집, 수제버거집을 창업한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예전엔 중년하면 40대, 50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최소 50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대기업에서 점점 줄어드는 정년이 원인이겠지요. 오늘은 중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담긴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중년은 인생에서 큰 변화와 성장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어 중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중년에는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남을 내려놓는 마음을 키우고 자녀들의 독립을 존중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관계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중년기에는 친구 관계도 변화하는데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겸손한 태도와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많은 중년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남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가르침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춤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와 관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양보입니다. 양보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양보를 실천함으로써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강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아가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자기애를 강화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중년기에는 효과적인 소통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년기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인연 형성입니다. 중년에도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남을 내려놓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실천하여 솔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 협력을 더 끈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성숙한 양보와 인내와 관용을 지키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역량을 존중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었죠. 환갑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환갑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환갑뿐만 아니라 칠순잔치까지 너무 흔해서 축하받기엔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죠. 50대, 60대가 되어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샐러드집, 수제버거집을 창업한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예전엔 중년하면 40대, 50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최소 50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대기업에서 점점 줄어드는 정년이 원인이겠지요. 오늘은 중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담긴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중년은 인생에서 큰 변화와 성장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어 중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중년에는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남을 내려놓는 마음을 키우고 자녀들의 독립을 존중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관계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중년기에는 친구 관계도 변화하는데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겸손한 태도와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많은 중년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남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가르침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춤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와 관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양보입니다. 양보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양보를 실천함으로써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강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아가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자기애를 강화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중년기에는 효과적인 소통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년기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인연 형성입니다. 중년에도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남을 내려놓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실천하여 솔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 협력을 더 끈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성숙한 양보와 인내와 관용을 지키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역량을 존중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었죠. 환갑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환갑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환갑뿐만 아니라 칠순잔치까지 너무 흔해서 축하받기엔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죠. 50대, 60대가 되어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샐러드집, 수제버거집을 창업한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예전엔 중년하면 40대, 50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최소 50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대기업에서 점점 줄어드는 정년이 원인이겠지요. 오늘은 중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담긴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중년은 인생에서 큰 변화와 성장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어 중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중년에는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남을 내려놓는 마음을 키우고 자녀들의 독립을 존중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관계 재정립이 일어납니다. 중년기에는 친구 관계도 변화하는데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겸손한 태도와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많은 중년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남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가르침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춤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와 관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양보입니다. 양보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양보를 실천함으로써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강화입니다. 중년기에는 자아가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자기애를 강화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중년기에는 효과적인 소통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년기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인내와 관용과 성숙한 양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인연 형성입니다. 중년에도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남을 내려놓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진실된 대화의 중요성을 실천하여 솔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동료와 협력을 더 끈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성숙한 양보와 인내와 관용을 지키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역량을 존중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서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